안녕하세요. 청계국원에서 고등부 수업을 맡고 있는 강사 박하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2학년 여름방학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2학기 내신 과학, 그리고 수능 및 모의고사로 전환되는 국어의 다리를 어떻게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그것을 위한 국어 여름방학 공부는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저랑 내신이나 방학 수업으로 저를 알고 계신 이제 어머님들도 있기 때문에 저를 굳이 저의 프로필을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항상 영상을 찍을 때마다 혹은 수업을 할 때마다 저의 외적인 이런 프로필보다는, 제가 기본적으로, 고2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비 고1 때, 그러니까 중학교 이제 갓 졸업하고 만난 친구들을 고1, 고2 차분히 준비시켜서 고3까지 쭉 긴 호흡으로 책임감 있게 가르치는 가가 좀 잘 영상에서 잘 담기기를 늘 더 바라거든요. 이 영상에서도 그게 좀 잘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름방학 커리큘럼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여름방학 커리큘럼은 내신과 다르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1이나 고3과 다르게 2학년 여름방학이 갖고 있는 그 중간 성격의 그 방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고1 같은 경우는 완전히 좀 내신에 가까운 방학 정규반, 거기에 수능 성격이 가미된 모의고사 실전 문풀반, 혹은 고3은 EBS를 중심으로 하는 수업, 아니면 사설 평가원 실전, 그러니까 사설을 중심으로 하는 정말 풀 모의고사를 푸는 실전 대비반, 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좀 확연하게 좀 구분이 되는 게 있다면, 2학년은 커리큘럼도 그렇고 여름 방학 성격도 그렇고 확실히 이게 내신반이다, 이게 수능반이다 이렇게 나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그게 갖고 있는 그게 교과 과정의 성격도 있고 중간 학년의 성격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고2의 이제 1학기 수업이라는 건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문학을 중심으로 한 내신을 보고 2학기는 문학이 좀 가미가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독서 중심의 수업으로 재편이 됩니다. 커리큘럼 자체가 그렇게 짜져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마다 문법을 좀 더 집중적으로 넣느냐, 아니면 아예 문법은 3학년 때 빼느냐,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1학기는 문학, 이 학기는 독서라는 큰 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딱 내신이라고 성격 규정 짓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모의고사나 모의고사형의 시험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중간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애매한 지점을 사실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공부 시간이 저는 방학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름방학도 겨울방학 못지않게 그 밀도나 집중력을 발휘하면 내신과 수능 두 마리를 모두 다 딱 잡는 공부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고2 여름방학을 저희는 기본적으로 5주 문풀 심화반 과학,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반으로 두 개로 분리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만, 어, 모두 다 하프 모의고사, 풀 모의고사, 그 다음에 내신과 수능이 섞인 기본 스타일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두 다 수능형을 장기적으로 목표로 한 수업을 모두 다 갖고 있다. 이 말씀을 먼저 크게 드립니다. 학년이 갖고 있는 성격상 기본적으로 3학년 수능 국어의 모델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학년이기 때문에 정규반의 성격이 강한 문풀 심화반을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풀 모의고사를 시간 안에 풀고 해제하는 실전 모의고사반을 듣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수능 국어를 모두 다 준비할 수 있는 성격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먼저 가장 정규반의 성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2학년에 정규반, 그러니까 수능 국어로 전환이 되면서 동시에 2학년, 아직 2학년이니까 찬찬히 어떤 작품들의 설명을 정석으로 듣고 그 형태나 그다음에 문제 유형이나 그다음에 작품 간의 연계나 작품의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찬찬히 차분히 설명을 들으면서 설명으로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수업이 뭐냐? 그러면 당연히 문풀 심화반입니다. 이걸 정규반이라고 설정한 이유는 여기에 2학년에 걸맞는 설명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하는 친구는 잘한 친구대로, 그다음에 좀 약한 친구는 약한 친구대로 3학년 수능 국어로 올라가는 큰 모델을 연습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성격의 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말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여름방학 5주 정규반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문풀 심화반입니다. 기본적으로 문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여기 보이시겠지만 평가원, 여기에는 2025년 EBS만 나와 있지만 저는 최근 2년의 EBS를 모두 다 편집해서 제가 쓰고 싶은 좋은 제시문 혹은 EBS의 최근 경향을 보여줄 수 있는 제시문들을 선별해서 2024, 2025 EBS의 문학, 비문학, 그리고 사설의 비중은 많지는 않지만 이 세 개를 모두 다 문제를 발췌해서 5회의 하프 모의고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문제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뻔한 문제, 그다음에 쉬운 문제, 그다음에 어느 학원이든 좀 겹치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게 교재의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를 자체 편집했기 때문에 또 가장 제가 어떤 기준으로 편집하고 어떤 기준으로 설명할 거에 대한 제 머릿속에 모델이 너무나 잘 서 있기 때문에 최근에 EBS의 경향성을 반영한 설명을 가장 제가 또 잘해줄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이 수업으로 좀 고3의 큰 밑그림이 좀 그려진다. 그런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게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당연히 이 작품들은 동시에 2학년에게도 기본 작품이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뭐 수능 국어를 준비하는 기본 작품이 됩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평가원 문제만을 쓰지 않고 2025년, 2024년에 EBS를 쓰는 이유는 지금 이 친구들이 내년에 고3이 되면 지금 제가 고3 수업을 하면서 늘 느끼는 건 그 친구들은 자기 해의 자기가 3학년이 됐을 때 고3 EBS는 1년 내내 혹은 상반기 내내 손에 잡고 내신도 보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도 보고 사설도 보고 매번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작품 수를 좀 확연히 작품 보는 눈을 확 틔워주기 위해서는 그 전년도, 그 전전년도가 EBS가 채택한 작품들이 무엇이고 이 작품들이 왜 3학년 작품군으로 올라왔는지, 그다음에 출제되는 맥락이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게 현역이 재수생한테 밀리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자기 해의 EBS 고3 작품을 소화하기에도 벅차요.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은 국어 작품을 좀 접하고 외부 작품을 접하고 내가 해석의 방식을 좀 늘려놓을수록 문학에서 시간을 줄이는 시험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2학년 때 자기가 고3 되기 이전에 전년도, 그러니까 그 전전년도, 그러니까 최근 2년 동안의 EBS 작품을 좀 미리서 좀 읽어놓고 풀어놓는 연습을 하면 굉장히 이 효과는 3학년 때 가서 와, 작품 누적의 힘이 굉장히 무섭구나. EBS를 내가 3학년 때 EBS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전년도 거를 보는 힘이 굉장히 무섭구나. 이 주제가 좀 중요하게 올라오는구나. EBS가 이 작가군을 혹은 이 주제를, 이 맥락들을 좀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게 좀 보면서 작품 보는 눈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실제로 고3 수능 혹은 모의고사 풀이에서 문학이 굉장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경향성은 비문학 제시문에도 좀 보여서 그 좀 뜨는 비문학의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비문학들로 선별해서 자체 교재를 구성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시간은 풀 모의고사를 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하프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교재를 만들고 하프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바로 해제 수업을 합니다. 이유는 풀 모의고사는 뒤에 실전 모의고사 반으로 독립하기도 하지만 이 수업의 애초의 목표는 설명을 더 많이 해주기. 설명을 더 많이 해줘서 작품 이해도를 늘리고 아이들의 좀 듣는 길을 넓혀주고 그다음에 작품군을 좀 1학년하고 좀 확연히 다르게 3학년에 작품이 정말 늘어나는데 2학년이 그 가교 역할을 정말 잘해줘야 돼. 그 중간에서 작품을 확 늘려주고 그 배운 작품의 어떤 독해력을 낯선 작품에 적용할 수 있는 해석 방법, 작품 수가 아니라 작품에서 배운 어떤 시각을 그 다음 작품에 주제적으로, 방법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해석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걸 키우기 위해서는 좋은 설명을 정말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그 설명 시간을 늘려주기 위해서 불어.
하프 모의고사로 문제를 만들고 풀이 시간을 더 늘린다는 것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이 정규반인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학년이 3학년이 되기 전에 반드시 정석으로 공부량을 좀 늘리고 작품량도 늘리고 그다음에 비문학 독해도 어떤 감으로 푸는 게 아니라 방법론을 배워야 되는 좀 정석의 학습 방법을 좀 찬찬히 연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차별로 비문학, 문학의 좀 테마를 잡고 그 테마 안에서 좀 찬찬히 작품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클리닉에서 조금 더 어렵게 제가 문제를 또 역시 수능형으로 낼 건데 그 클리닉에서 문제를 좀 발전시켜서 풀어보면서 똑같습니다. 내신과 마찬가지로 방학 때도 수업 시간에 하프 모의고사 풀고 해제, 그다음에 클리닉 시간에 와서 또 연계된 혹은 외부 작품과 결합된 한 세트를 풀면서 해석하는 좀 알찬 국어 공부를 주중 수업 시간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매주 이감 주간지가 숙제로 나가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공부 분량을 만들어주는 수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하프 모의고사 풀고 클리닉에 와서 하프 모의고사 풀고 그러면 하프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2번 풀게 되는 거고 이게 5주 수업이면 결국 10개의 하프 모의고사를 푸는 거잖아요. 거기에 매주 이감 주간지가 결합이 되면 비문학 문학을 차분히 연습하고 그다음에 습득 체화하는 시간으로는 굉장히 알찬 코스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수업을 잘 준비를 하면 사실 내신과 모의고사 모두의 좋은 다리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3학년 국어를 향하는 큰 다리를 만들어준다. 거기에 설명을 훨씬 더 좀 많이 넣어주기 위해서 불어 하프 모의고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와 병행하시는 학부모님들 사실 또 굉장히 많고 풀 모의고사를 선호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의고사는 시간의 문제고 내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어떤 영역을 잘한다 보다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제시문을 깊이 있게 이해했다 보다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어떤 한 제시문을 날리더라도 전체 80분을 균질하게 시간을 관리해서 푸는 친구들이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게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는 각 제시문에 대한 물론 이해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80분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마킹까지 내가 어떻게 하나의 안정적인 답안을 만들어내는지가 더 중요한 수업이기 때문에 실전 시간 감각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2학년과 3학년 혹은 3학년과 재수생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고 묻는다면 이해도도 이해도고 현장 그 수능 당일의 경험도 경험인데 모두 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저는 전체적으로 그 풀이에서 쌓인 80분 시간 운영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재수생이나 고3이랑 얘기해보면 항상 아이들이 자기만의 풀이 방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두 다 1번부터 푸는 그런 획일적인 풀이가 아니라 내가 약하니까 이거는 앞부분에 얼른 빨리 풀어버려야겠어. 혹은 마지막에 풀어버려야 되겠어. 나는 엄매를 먼저 풀고 그다음에 뭐 문학을 하고 비문학을 마지막에 풀겠어. 혹은 어떤 친구는 비문학을 먼저 풀고 뭐 정석으로 선택 영역은 뒤로 빠뜨리겠어. 등등 자기만의 풀이 영역을 다 갖고 있습니다. 2학년이 요구를 갖고 있는 친구는 사실 굉장히 드물어요. 3학년이나 재수생은 자기 풀이 방식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전 모의고사는 이렇게 현장 감각, 그다음에 시험 운영 능력이 각각의 풀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 이 능력은 정말 풀어봐야 생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반은 하프가 아니라 풀모고로 진행이 됩니다. 풀모고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첫 주는 불가피하게 하프로 진행할 때가 간혹 있는데 왜냐하면 처음부터 풀 모의고사를 맞추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주는 하프로 진행할 때도 있는데 대체로는 그냥 시간 맞춰서 풀어보자. 크게 이견이 없으면 풀 모의고사를 풀어보자 해서 풀 모의고사를 풀고 바로 한 10분도 못 쉴 때가 많습니다. 한 5분 정도 풀고 바로 해제하는 80분 알차게 현장감. 실전 감각을 기리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업의 교재 역시 평가원, EBS, 그 다음에
EBS 그리고 사설을 중심으로 한 자체 교재를 제작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앞에 정규반과 좀 차이점이 있다면 평가원의 2, 3학년 문제가 조금 빠지고 조금 더 난도가 어려운 3학년 사설 문제가 좀 더 비중 있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험 난도는 2반이 조금 더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80분 집중력도 그렇고 비문학이라든가 문학에서 다루는 제시문도 완전히 2학년에서 이 정도 작품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이건 비문학 난도도 굉장히 어려운데 항상 좀 상의 난도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알찬 실전 모의고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수업의 이제 또 장점은 이 수업 시간을 저는 일부러 주중 오전으로 잡습니다. 목요일 오전에 이 2학년 실전 모고반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방학 동안에 부지런을 떨어라. 숙제가 없다. 대신 현장에 늦지 않게 와서 내 동년배들과 내가 시간을 맞춰서 풀고 내가 어느 정도의 이해도와 집중도와 현상감을 갖고 있는지를 체화하는 수업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 부과된 숙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들어도 큰 부담이 되지 않고 동시에 수능 감각을 키우는 부지런을 떨면 좀 더 개수를 늘려서 결국은 회차와 시간이 아이들의 독해력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앉아서 엉덩이 힘을 기르는 연습을 하자. 선생님 눈앞에서 풀고 해제 꼼꼼하게 하고 가서 일주일에 하프 하나, 그다음에 모의고사 하나는 선생님 눈앞에서 같이 풀고 클리닉, 그다음에 이감 주간지 등으로 공부의 분량을 맞추자. 이렇게 5주를 보내면 국어가 안 늘 수가 없다. 수능 국어의 방향이 안 보일 수가 없다. 이 좀 수능 국어로 가는 다리를 이렇게 좀 확 틔우자. 내신에선 사실 좀 해당 작품으로 좁아질 수 없는 국어의 폭을 방학 때 진짜 고무줄 쫙 늘리듯이 늘려놓는 작업을 하자라는 게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좀 각각의 수업 특징이 좀 잘 전달이 됐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정규반의 성격이 강한 문풀 심화반인데 둘 다 수능형 문제를 다루되 한 개는 좀 더 설명을 집중적으로 넣기 위해서 숙제와 함께 클리닉을 주되게 시간을 잡아주는 정규반의 성격인 문풀 심화반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풀모고로 좀 더 난도가 높게 실전 감각을 기르는 실전 모의고사 반이 있습니다. 이 반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숙제가 없고 오전에 와서 부지런 떨어서 일주일에 하나라도 현장에 와서 내가 어느 정도로 방학 동안에 열심히 할 수 있는가 좀 자기의 공부 방법이나 훈련을 잡아주는 수업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각각의 반들의 교재가 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반을 이렇게 나누면서 어떤 것들이 조금 주되게 특징이 될 수 있는지를 좀 더 이야기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말고사가 아직 끝나기 전이라 교재 작업이 조금 더 수정이 들어가야 돼서 완벽하게 이게 지금 올해 여름방학 교재와 일치하진 않는데, 약간의 수정 작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조금 더 감안을 하셔서 그다음에 교재 구성이 어떻게 된다라는 큰 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이 내년에 고3이 되면 자기 학년의 EBS를 굉장히 열심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반기는 전부 다 수특으로 돌아가고 심지어 고3 내신이라는 것도 결국 수특이 시험 범위. 그다음에 사설도 계속 수특을 범위를 갖고 돌아가니까 자기 해의 EBS는 열심히 볼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EBS가 매해 이 작품들을 꼭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선정한 양질의 문학 작품 혹은 양질의 비문학 주제들 혹은 제시문들 이런 것들을 미리서 조금 살펴볼 수 있는 작업을 2학년 때 해놓는다면 애들의 눈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저는 매번 3학년 수업을 하면서 EBS를 2년치 본 친구, 3년치 본 친구들이 비문학도 좀 다르게 접근한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일단 문학에서 굉장히 확연히 느끼는데 작품군이 다르고 작품을 잊어먹어도 이런 주제를 EBS가 좋아하지. 작가가 참 좋아해. 이 작가를 EBS가 참 좋아해. 이 시대는 중요하게 여겨. 이런 연계들이 머릿속에서 쫙 이렇게 쓰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들은 진짜 기본적으로 작품이 누적되어야지만 생기는 힘인데 그 누적은
EBS가 사실 가이드를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4년, 25년 EBS의 교재를 좀 편집해서 EBS의 작품들을 쓰고 거기에 당연히 고3 평가원 문제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가이드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출제가 된 작품을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EBS를 보는 눈이 생기고 그다음에 출제자의 눈과 나의 푸는 방식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에서 나온 작품들이 평가원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응용이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 아이는 시간에 맞춰서 풀기 때문에 아이들은 풀 때 해석을 정교하게 못하고 답 찾기에 급급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해석 작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를 만들어주는 해제 수업을 하면서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거기에 저는 지금 되게 자신하는 게 지금 고3 수업을 하면서 올해 나온 모든 사설을 풀려준다. 이게 아이들한테 제가 누차 강조하면서 올해 나온 모든 사설들을 다 풀면 사설의 경향성이 보일 수밖에 없고 사실 그러면 연계 작품이나 연계율이 예측이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것을 좀 확인하는 좋은 사설 문제 혹은 굉장히 비문학을 좀 더 난도 있게 잘 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제시문이 있을 때는 이거 너무 좋다. 이 제시문 굉장히 좋은데 한번 같이 봐보자고 항상 소개를 먼저 해줍니다. 2학년들한테. 그런 의미에서 EBS, 평가원, 사설, 문제가 결합이 된 교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1강부터 5강까지 쫙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면 아직 교재가 좀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쭉 5강까지는 설명을 못 해드리고 지만 작년에 어떤 교재의 기본 틀을 갖고 설명해 드리면 기본적으로 제가 EBS들 2년치에서 요 고전시가, 요 현대소설, 요 갈래복합 이런 것들을 좀 골라서 비문학과 섞어서 어쩔 때는 평가원의 비문학, 어쩔 때는 사설의 비문학 이렇게 합쳐서 문학 두 개나 세 개, 그 다음에 비문학 두 개나 세 개로 한 26, 8문제의 하프 모의고사를 늘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 원칙은 1강에서 5강으로 쭉 내려갈수록 문학의 비중을 조금 더 늘리려는 방식으로 교재를 만듭니다. 그래서 2학기에 독서 수업이 많기도 하고 아이들이 좀 비문학에 대해서 갖고 있는 좀 막연한 공포, 혹은 감으로 읽는데 이거를 구조도나 그다음에 이 구절에서 정확하게 답이 나왔다라는 좀 이런 정확한 독해가 좀 떨어지는 것들을 연습을 조금 많이 좀 규칙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2주 1, 2주는 문학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문제를 좀 하품 모의고사를 출제하고 3, 4, 5주로 갈수록 비문학의 난도나 그다음에 양이 조금 더 늘어나는 양상으로 교재를 진행한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전히 수능 성격의 반이지만 조금 더 난도가 높고 그리고 와서 현장감 실전 감각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숙제가 좀 비교적 없고 부지런 떨어서 열심히 모의고사 한번 풀 모의고사 풀어보자라는 성격의 실전 모의고사 반은 똑같습니다. EBS 교재도 쓰고 평가 문제도 쓰지만 3학년 사설 문제의 비중을 조금 늘려서 난도를 높입니다. 근데 이 3학년 사설 문제까지 딱 들어가면 진짜 애들이 확 어렵다. EBS의 비문학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난도가 있고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를 풀 때 아이들이 평가원이나 EBS 문제가 쉽구나라고 말하는 3학년의 지점이 있는데 그걸 미리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주게 문제를 구성합니다. 근데 이 반이 똑같은 방학 수업인데 왜 정규반의 성격인 반은 5주고 실전 모의고사 반은 4주냐라고 좀 궁금하신 분이 있을 텐데 이유는 저희가 방학 수업을 7월 내신 수업 끝나고 한 주 쉬고 7월 12일 13일 토요일, 일요일 주말 수업을 개강합니다. 근데 그 주나 그 다음 주까지는 아직 학교들이 방학 상태가 아닌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실전 모의고사 반은 4주로 진행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 실전 모의고사 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철저하게 80분 동안 타임어택. 진짜 좀 이 반은 날짜 없이 75분 되면 마킹해라, 마킹 시작해라. 그리고 80분 되면 시험지를 날짜 없이 걷습니다. 마킹지를 걷어서 바로 채점해서 바로 그날 점수를 당일 발송하고
애들한테도 자기 좀 점수가 처참해도 이것들을 어떻게 이게 정말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3학년의 난도니까 좀 적응을 2학년 때 하는 게 진짜 다행이다라는 좀 심리적인 시간까지 좀 주면서 찬찬히 3학년 난도를 체화할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모의고사를 연습하는 가장 실속 있는 반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오전에 부지런 떨어서 와서 제 동년배 친구들이 어떤 집중력을 갖고 성실하게 풀어내는지를 좀 현장에서 구경을 하면 긴장도가 확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혼자서 내가 시간 맞춰서 풀겠다, 하루에 3개씩 규칙적으로 풀겠다 해도 사실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공부를 성실하게 잘하는 친구, 뭐 내신도 1등급 척척 맞는 친구도 이게 단 한 번도 페이스가 무너지지 않게 유지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거의 없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현장에서 푸는 거 선생님 눈앞에서 풀고 선생님 눈앞에서 해제하고 가는 이런 수업이 있다는 건 저는 굉장히 이 수업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교재 혹은 문학의 난도를 조금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시와 산문 한 편들을 조금 작년 교재에서 좀 뽑아가지고 왔는데 보면 이게 학생들은 보면 딱 바로 알 거예요. 이게 내신이나 2학년 모의고사에서는 잘 보기가 힘든 작품이에요. 어떤 작품도 제목 들으면 알아 하는 작품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작품들을 중심으로 배치해서 80분 안에 시간 안에 푸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거를 좀 연습을 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중에 지금 풀 모의고사 너무 풀고 싶은데 아이가 준비가 안 됐는데 풀 수 있나요를 간혹 우려하시면서 이제 여쭤보시는 어머님들이 있는데 제가 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능 공부는 자기가 그날 와서 수업을 시작한 날이 그냥 시작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이다 이 기준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앞에 정규반이 있는 이유도 그렇고 설명을 더 많이 들어야 하는 반도 있지만 수능 공부는 이게 기본적으로 사고의 확장이기 때문에 뭘 내가 베이스로 기반해서 올라간다 이런 좀 개념도 없어요, 국어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와서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을 하듯이 어떤 제시문 읽어보고 그럼 내가 시간 안에 못 풀어? 그럼 나의 능력을 그냥 나의 부족함을 한참 뼈저리게 느껴보고 이러면서 충분히 늘 수 있는 수업이니까 잘하든지 못하든지 겁먹지 말고 부지런하게 학습 태도를 갖춰서 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온 순간부터는 무조건 는다, 방학 끝날 때. 그거를 되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연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서 두 반의 좀 차이점이 잘 전달됐기를 바랍니다. 문제도 조금 더 길이감이 보이시나요? 실전 모의고사 반의 문제 볼륨감이 조금 더 좋습니다. 완벽하게 수능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기본적으로 2학년, 여름방학 2학년 수업의 기본 두 줄기를 설명을 하면서 각각이 어떻게 겹치고 조금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표와 그각 시간들이 갖고 있는 성격을 다시 정리하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신과 수능의 다리를 가장 잘 놓아야 하고 내신도 외부 작품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결국에 내신 따기가 더 어렵잖아요. 내신 1등급이 수능 1, 2등급이 아닐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신과 모의고사의 이 경계가 굉장히 흩어진 고등국어, 대치동 국어에서 여름방학 국어가 어떤 방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충실히 담은 두 수업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규반의 성격이 문풀심화반은 하프 모의고사로 좀 더 꼼꼼하게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설명을 중심으로 하는 정규반이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잘한 친구들은 실전 반으로 빠지고, 그다음에 기초가 약한 친구들이 문풀 심화반으로 빠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풀 심화반이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이로써 기본적으로 확장해야 되고 쌓아야 될 기본 공부량을 만들어주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 1번 문풀 심화반이 정규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이감 주간지까지 숙제가 같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시간 자체교재 하프고사를 실시하고 충실한 해제 수업으로 최근 EBS가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와 작품들 그것들이 평가원 사설에서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두 번째, 실전 모의고사 반은 말 그대로 풀 모의고사 반인데 이 반은
이 반은 말 그대로 80분 동안 시험 운영 능력, 내가 시간 안에 철저하게 풀어낼 수 있는지, 내 시간이 얼마만큼 부족한지, 정말 3학년 난도, 사설이나 평가원까지 올라가는 문제의 그 커버하는 국어 난도라는 것, 국어 이해도라는 건 어느 만큼 깊어야 되는지를 미리서 체감할 수 있는 알찬 수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수업이 4주인 이유는 주중 목요일 수업을 끼고 있기 때문에 12, 13일 시작하는 주말 수업과 달리 5주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4주를 하는데 저도 좀 이게 아쉬워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처럼 이렇게 8주, 9주처럼 쫙 밀도 있게 쫙 밀고 나가는 수업이 어쩔 때는 그립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름방학 4, 5주차 때 내가 이 친구를 겨울방학 때 8, 9주 있었을 때처럼 몇 주 방학 동안 시험을 조금 멀리한 상태에서 차분히 좀 공부를 좀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느낌이 좀 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이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동시에 허투루 보내면 절대로 안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고2의 다리를 잘 만들어 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풀심화반을 기준으로 5주를 하고 한 주 쉬면 다시 2학년 내신 반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8월 23일에는 토요일 2학기 내신 개강이 각자의 반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2학기 코스업을 하고 2학년은 다시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는 사실 예비 고3으로 들어가니까 발에 불등 떨어진 3학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2학년 들어가면서부터 혹은 2학년 1학기, 그러니까 심지어 기말고사 끝나기 전부터 중간고사 하나만 딱 끝나도 나의 갈 길은 수능이다. 선수능반 없냐? 선수능반으로 빨리 전환할 수는 없냐? 등등의 문의가 정말 쏟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 친구가 내신 등급이 아주 안 좋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빨리 하루빨리 선수능반으로 전환을 해서 수능 공부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문의가 많습니다. 올해도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사실 2학년 친구들한테 잘 나오든 못 나오든 1학기까지는 내신 문학에서 커버하는 공부량이 상당하고 눈앞에 시험을 준비할 때 집중력이 또 다르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너의 학습 태도, 학습 집중력, 그다음에 정규 커리큘럼에서 원하는 정량을 좀 치기 위해서 잘 나오든 못 나오든 네 등급이 무엇이 되든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1학기 기말까지는 꼭 끝내라. 그리고 나서 여름방학 거치고 선수능반 만들어줄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그걸 못 참고 중간고사 끝나고서부터 선수능반을 사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저 이제 3학년 수업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2학년 내신반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2학년 이제 여름방학 거치고 2학기 때부터는 선수능반을 만들어 줍니다. 아이들의 갈망이 뭔지도 알고, 대지동 내신, 국어 내신, 혹은 특히 그게 여고가 됐을 때 그 답답함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매번 애들과 내신을 경험하면서 같이 내신이라는 전투를 치르면서 정말 동지애로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선수능반을 만들어 달라는 그 요구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학기에는 잘 안 열어주는 이유는 제가 내신반에서 꼭 해야 할 아이들의 공부에 정량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좀 여력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수업이 고3도 있고, 그다음에 고2 내신반도 있고, 고1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선수능반으로 좀 이렇게 분화가 됐을 때, 자칫, 아이들이 좀 힘이 빠질까 우려가 되기도 하고, 현실적인 좀 여력이 안 돼서 못 열어주는데, 2학기 되면 저도 좀 다르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선수능반이 필요한 친구가 있거든요. 어, 그리고 그게 제가 준비한 선수능반을 거치고 겨울방학 때 이제 3학년 반으로 모여졌을 때 그 친구들이 확연히 작품 준비가 좀 더 잘 되어 있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을 조금 더 밀도 있게 준비해 주기 위해서 2학기부터는 선수능반을 만듭니다. 제가 대략 머릿속으로 생각해 놓은 선수능반의 요일이 있긴 하지만 아직 픽스된 게 확실하게 결정된 게 아니라서 지금은 미정이라고 이렇게만 잡아두고요. 선수능반은 여름방학 때까지는 2학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문풀심화반이던 실전 모의고사반이건 수능 성격의 수업이 있기 때문에 이 수업까지는 내신 수업을 성실하게 듣는 친구들과 동일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2학기 학교 내신을 듣지 않는 친구들은 선수능반으로
와서 빨리 수능 준비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수능반은 아마 여름방학이 끝나고 제가 아마 따로 영상을 듣거나 문자 공지가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요일과 시간이 좀 더 분명하게 공지가 될 것 같으니 혹시 선수능반으로 빨리 전환을 생각하고 방학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있다면 자기 방향을 먼저 저한테 알려주면서 공부 방향을 잡는 것도 굉장히 한 명 한 명 효과적으로 공부 방법을 짜주는 그런 방학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방학 때부터 사실 왜 선수능반을 안 만들어주냐, 독립 안 시켜주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어머님들도 있긴 한데, 사실 방학 수업 자체가 두 개 다 수능 성격의 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독립할 필요가, 중복할 필요가 없어서고, 그리고 2학년 코스 수업으로 짜진 수업을 잘 들을 때 좀 그 학년에 맞는 적절한 설명이 투입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2학년 호흡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장기적으로 수능 준비를 하는 그 긴 패턴, 긴 호흡에선 변함이 없으니까 이 수업을 같이 여름방학까지 들으면서 2학기부터는 독립을 한다. 내신을 하지 않는 친구들은 반을 독립시켜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2학년 그 여름방학 2학년 영상을 준비하는 게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저는 영상 찍을 때 항상 마음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좀 다시 제 마음이 좀 단단하게 좀 조여지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방학 때도 정말 애들을 알차게 2학기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2학년은 수능으로 준비되는 국어의 큰 그림을 진짜 잘 만들어줘야지. 이때 고물줄 쫙 늘리듯이 이게 국어가 어느 정도로 사고의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과목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읽고 사고해야 정말 정석으로 국어에 접근하는 좋은 그릇을 만드는 작업인지 그런 좀 작업을 좀 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제 혹시 클리닉 시간은 어떻게 되냐라는 궁금하신 분이 계실 텐데, 제가 아직 그 클리닉 시간은 사실 동일합니다. 월요일 뭐 3시부터 6시인데, 방학은 2시부터 6시까지도 늘어날 수 있어서, 일단 정확한 공지는 아마 수업 시간대 아이들하고 각자 1대1로 다시 잡을 거여서, 아마 월요일 확실한 건 3시부터 6시, 2시부터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과 수요일 2시부터 6시는 무조건 오픈 클리닉 시간입니다. 여기 외에 제가 목요일이나 또 따로 추가로 뺄 수 있는 클리닉 시간이 좀 더 생기면 명확하게 공지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적지 않았는데 클리닉 이 수업 외에 클리닉에 훨씬 더 밀도 있는 좋은 문제로 아이들을 꼼꼼하게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국어 수업을 수업 한 번, 그다음에 클리닉 한 번, 거기에 실전 모의고사반까지 결합된다면 풀 모의고사 한 번, 이것에 5주 혹은 이것에 4주로 아이들을 좀 참참히 촘촘하게 준비시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준비 잘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